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긴 여정이었습니다. 약 7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왜 떠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먹을 것을 찾아서였을 수도 있고 더 나은 땅을 찾아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그들은 중동을 지나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걸었습니다. 수만 년에 걸친 대장정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새로운 땅에 도착했습니다. 한반도. 거대한 산맥이 동쪽을 막아주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땅은 마치 자연이 만든 요새 같았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했고 물이 풍부했으며 숲에는 온갖 짐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의 충청북도 단양과 제천 일대, 남한강 상류 지역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깊은 계곡을 따라 석회암 동굴이 즐비했고 강에는 물고기가 넘쳤으며 초원에는 사슴과 노루가 뛰어다녔습니다. 동굴은 비바람을 막아줬고 곰이나 호랑이 같은 맹수로부터도 보호해줬죠.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약 50만 년 전 이곳 석회암 동굴에는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지 수십만 년, 수백 세대가 지나 여기까지 온 그들은 이미 원래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추운 기후에 적응하며 코가 높아졌고 체격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해야 했다는 것. 그때 밤은 지금보다 훨씬 길고 훨씬 무서웠습니다. 해가 지면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낮에는 사냥꾼이었던 인간이 밤이 되면 사냥감이 되었죠. 동굴 입구에 웅크리고 앉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들을 바라보며 떨어야 했습니다. 동굴곰이었을까요? 아니면 늑대떼였을까요? 그날은 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렸습니다. 동굴 안은 축축했고 사람들은 젖은 옷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들이 기침을 했고 노인들은 춥다고 신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번개 한 줄기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을 흔들었고 번개는 계곡 아래 마른 소나무를 정확히 때렸습니다. 나무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입구를 지키던 한 사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손이라 불렀습니다. 돌도끼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돌손은 30대 중반쯤 되었을까요? 이마가 넓었고 손이 컸으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저게 뭐지? 붉고 뜨거운 것, 밝고 움직이는 것,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것. 돌손은 동굴을 나섰습니다. 돌손, 위험하다! 족장이 소리쳤지만 돌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 타오르는 소나무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 가자 뜨거웠습니다. 손을 뻗으면 아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장마철 내내 젖은 옷과 차가운 동굴에서 떨던 돌손에게 그 따뜻함은 경이로웠습니다.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 돌손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타고 있는 나뭇가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나뭇가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돌손은 천천히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불씨가 꺼질까봐 손으로 바람을 막으며 걸었습니다. 비가 불을 끄려 했지만 돌손은 몸으로 막았습니다. 동굴 입구에 거의 다 왔을 때 불은 작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저게 뭐냐? 위험하다! 던져버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울었고 여자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돌손은 조용히 동굴 입구에 불타는 나뭇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마른 나무 껍질과 풀을 모아 불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불이 살아났습니다. 작았던 불씨가 점점 커지더니 마른 풀을 타고 올라가 큰 불꽃이 되었습니다. 동굴 안이 환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밤에도 동굴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굴 밖에서 어슬렁거리던 늑대떼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불빛을 보자마자 두려워한 거죠. 평소 같았으면 밤새 동굴 입구를 노리고 있었을 텐데 그날 밤 늑대들은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은 밤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족장이 천천히 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돌손, 예, 족장님, 이것은 무엇이냐? 돌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름도 없는 이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두려워합니다. 족장이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돌손이 대답했습니다. 나무를 계속 넣어야 합니다. 나무가 없으면 이것은 죽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날 밤부터 돌손은 불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깨어있으며 나뭇가지를 주워와 불에 던졌습니다. 불씨가 작아지면 마른 풀을 넣었고 비가 들이치면 동물 가죽으로 막았습니다. 불은 살아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먹이를 먹는 것처럼 자라고 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돌손만이 이 생명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돌손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불볕이 가장 따뜻했으니까요. 가장 밝았으니까요. 가장 안전했으니까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돌손 아저씨, 이게 뭐예요? 이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란다. 어떻게 지켜줘요? 추위를 막아주고 짐승을 쫓아주지. 여자들이 젖은 옷을 불 앞에 널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옷이 말랐습니다. 며칠 동안 축축했던 옷이 따뜻하고 보송보송해졌죠. 노인들은 불 가까이에서 잠들었습니다. 기침이 줄어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사냥꾼들이 노루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고기를 나누던 중 한 덩어리가 불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고기가 탈까봐 급히 주워든 사냥꾼이 손에 든 고기를 보고 멈췄습니다. 이게 고기 표면이 변해 있었습니다. 붉은색이 갈색으로 변했고 냄새도 달라졌습니다. 비린내가 줄어들고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사냥꾼이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럽다. 평소처럼 질기지 않았습니다. 씹기가 쉬웠고 맛도 좋았습니다. 돌손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은 고기도 바꾸는구나. 그날부터 사람들은 고기를 불에 익혀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나중엔 모든 고기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탈이 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아이들도 고기를 더 잘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건강해졌습니다. 불은 음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불은 밤도 바꿨습니다. 이제 해가 진다고 모든 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손은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불씨는 절대 꺼트리면 안 된다. 꺼지면 다시 얻기 어렵다. 항상 나무를 준비해두고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한다. 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냥꾼들은 낮에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큰 사슴 이야기, 위험한 곰 이야기. 여자들은 어디에 열매가 많은지, 어느 풀이 약이 되는지 나눴습니다. 어쩌면 그곳이 인류 최초의 학교였고 최초의 이야기 마당이었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돌손은 이제 불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어떤 나무가 오래 타는지, 어떤 풀이 빨리 불을 키우는지,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돌손이 말하면 다들 귀 기울였습니다. 족장보다도 힘센 사냥꾼보다도. 내일은 더 큰 나무를 모아와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알겠습니다, 돌손. 비가 그치면 마른 풀을 찾아 동굴 안에 쌓아둡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한반도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눈이 쌓이고 바람이 불고 강이 얼었습니다.
계곡 건너편 다른 동굴에 살던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는 소리였죠. 하지만 돌손의 동굴은 달랐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동굴 입구에서 밤낮으로 타오르는 불은 추위를 막아줬습니다. 사람들은 불 곁에서 따뜻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겨울 돌손의 부족에서는 아무도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을 때 계곡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겨울을 살아남은 부족은 돌손의 부족뿐이었습니다. 다른 동굴들은 텅 비어 있거나 겨우 몇 명만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돌손, 그 붉은 것을 우리에게도 나눠줄 수 있겠소? 앙상한 몸의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옆 계곡 부족의 생존자였습니다. 돌손은 불씨를 나눠줬습니다. 타오르는 나뭇가지 하나를. 이것은 나무를 먹고 삽니다. 계속 먹이를 줘야 살아있습니다. 절대 잠들면 안 됩니다. 가르쳐 주시오. 매일 마른 나무를 모으십시오. 비가 와도 쓸 수 있게 동굴 깊숙이 쌓아두고 밤마다 누군가는 깨어 불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불은 퍼져나갔습니다. 계곡의 모든 동굴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부족과 부족이 연결되었습니다. 불을 나누며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냥한 고기를 나누고 도구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위험한 짐승이 나타나면 함께 쫓아냈습니다. 불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로부터 수십만 년이 흘렀습니다. 돌손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지킨 불씨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방의 가스불도, 겨울의 보일러도, 밤을 밝히는 전등도 모두 그날 돌손이 지킨 불의 후손입니다. 그날 한반도 깊은 계곡의 어느 동굴에서 한 사람이 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짐승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지킨 사람 돌손. 그는 힘으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지혜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불을 이해하고 불을 지키고 불을 나눴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